국민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인도 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 지금 시간은요, 2025년 6월 1일 0시를 막 넘었습니다. 자, 오늘 6월의 첫째 날이 시작되는 이런 일요일 새벽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이틀 동안에 이 사전 투표를 했죠. 그렇게나 사전 투표하지 말라 그래도 지금 전라도 땅에서는 50%를 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것은 전체 평균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보다는 한 2% 남짓 줄어드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특히나 경상북도, 경상남도, 부울경 이런 지역에서도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사전 투표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지금 이 우리나라 선거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A웹, 중국 공산당 이 3자가 곧 조만간에 죽게 돼 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을 쳐봐야 그들의 범죄 행각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 이번에 대한민국에서 실행되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이들의 부정과 조작과 불법이 탄로가 나면서 결국에 아름답지 못한 종말을 구하게 된다. 이런 전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왜 그러냐?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2020년 11월 3일에 있었던 46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겨놓고서 선거 결과를 도둑질을 당했습니다. 결국 2020년에 미국 땅에서 벌어졌던 그 대통령 선거가 지극히도 불량한 불법 조작으로 된 부정선거였다. 일렉션 프로드였다. 아니면 fraudulent election이었다. 아니면 rigged election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년 후가 된 2024년 11월 5일 47대 대통령을 뽑는 그 대선에서는 부정 시도가 없었을까요? 물론 있었죠. 자, 그런데 그 모든 2020년과 2024년에 실행되었던 그 부정선거의 증거를 지금 이제 만천하에 이 빼박 증거라고 쓰는 이 하드 에비던스를 전 세계에 이제 들이대고 공개할 날이 거의 다 왔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트럼프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선의 이 부정, 이 불법 조작, 이것의 핵심 내용이 뭘까요? 그건 바로 해외에서의 해킹 공격, 즉 한국을 거점으로 해서 한국 수원을 거점으로 한 이런 해킹 공격. 그 다음에 한국과 중국에서 만들어낸 가짜 투표지, false ballot이라고 하는 이 가짜 투표지. 그 다음에 이 가짜 투표지를 갖고 와서 미국의 각 주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에 이제 선거 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가짜 투표지를 불법으로 투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외에서의 해킹 공격, 두 번째 가짜 투표지 제작, 세 번째는 가짜 투표지 투입입니다. 자, 이와 같은 아주 적극적인 불법 행동에 의해서 부정선거가 되었는데, 자, 지금 물론 미국 영내에서도 돈 주고 투표지를 사거나 또 사람을 시켜서 거두는 법도 있겠죠. 그러나 그 양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자, 이 가운데서요, 해킹과 가짜 투표지 제작, 이것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직접 투입하는 것은 미국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보면요, 2020년도 11월 3일 날 미국에서 진행됐던 대선에서 거기에 나쁜 조작짓을 불법으로 했던 해킹이 바로 대한민국 A웹과 그 수원 그 선관위 그 연수원이란
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점이죠. 네?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지만 지금 보면은 거의 틀림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막 그 이영돈 TV, 이영돈 PD가 또 전환길 선생님하고 만든 그 부정선거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철저하게 보면요,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아주 일방적으로 진행된 이런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2020년도에는요, 애리조나주 피닉스시에 갑자기 대한항공 LH8230인가 하는 특별 전세기가 갑니다. 왜 갔을까요? 그 비행기 안에는 바로 가짜 투표지가 들어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비행기에 탑승해서 그 수송 과정을 진두지휘했던 삼성의 중역, 최근에 부회장까지 갔던 그 한인가 함인가 뭐라는 사람이 얼마 전에 중국 출장 갔다 와서 갑자기 죽습니다. 멀쩡하게 살던 사람이 죽어요. 자, 그 얘기는 뭘까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이 불의한 세력들이 몰려가게 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식 당시에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 8군 사령관, 삼성 장군이죠. 이 라네브 사령관과의 뭔가 선문답하는 듯한 그 통화 내용, 미 8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우리는 정말 역사상 일찍이 없었던 대승리를 거두었다. 여러분들 같이 멋진 사람이라면 내가 영화를 만들게 되면 전부 다 주인공으로 캐스팅해서 쓰고 싶다. 그리고 선거를 개표하는 과정에서 9시 02분이 되었을 때 모든 것이 멈췄다. 이런 정말 선문답보다도 더한 이런 알 수 없는 내용들을 트럼프가 취임식 하던 1월 20일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미국에서 벌어졌던 미국 대통령 선거에 부정불법의 모든 증거들을 까발리게 되면은 고구마 줄기 엮어 없이 나오겠죠. 자, 그렇게 나오면 한국이 미국의 대통령 선거에 부정으로 불법으로 개입을 해서 조작질했다는 게 다 나오게 됩니다. 누가 있을까요? 바로 중국에서 파견한 공작원들과 A웹 그리고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 자, 그 모든 미국 대통령 선거 해킹의 주범은 A웹과 중국 공작원들입니다. 또 그 해킹 작업을 실제로 했던 해커들, 이자들이 지난 11월 5일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큰 힘을 발휘 못했죠. 왜? 미 8군의 용맹한 전사들이 바로 직접적으로 거기에 개입을 해서 중국 공산당이 파견한 이 해커들, 이 공작원들의 전산 네트워킹을 마비시켜서 결국에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로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저녁 9시 02분, 바로 그 시간부터는 다른 곳에서 해커들이 침범을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월 20일 날 트럼프가 취임식하는 날 특별히 미 8군 장병들만 별도로 불러서 그런 김정은이 잘 있어? 이렇게 시작한 그날의 축하 세레모니가 결국 미 8군 사령관과 장병들을 등장시켜서 대통령이 감사를 하고 또 미 군인들은 대통령 각하의 재임을 축하드리면서 우리는 언제든지 대통령을 모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주 씩씩한 군인다운 배짱 좋은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번에 트럼프는 이제 이 부정선거의 실체를 밝힐 시점이 됐어요. 그러면 트럼프가 이 부정선거를 밝히게 되면은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던 불법 조작선거, 부정선거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터질 수가 있겠죠. 물론 이번에 와 있는 몰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존 밀스라든지 이런 미국 대표단들이 와 있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성동격서 작전에서 성동,
동쪽에서 소리를 만드는 역할이라고 보여지고요. 격서, 서쪽을 격퇴시키는 것은 바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서 온 스티브 예이츠, 그리고 팍스 뉴스의 아주 중견 언론이 있죠. 빌 오라일리. 이런 사람이 왔다는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틀림없이 뭐라고 했다. 언더 테이블에서, 언더워터에서 모종의 커버트 오퍼레이션, 클랜데스틴 오퍼레이션, 비밀 공작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무슨 얼마 전에 스위스에서 미중 간의 협상도 있었습니다만은요. 이게 지금 중국하고 이 관세를 얘기를 한다면서 적당하게 엿바꿔 먹고 이런 걸로 끝날 성질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지금 election fraud, election fraudulent, 이 가짜, 거짓, 부정선거가 공개가 되면요.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이 애비 해립이 다 와도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은 국제사회에서 중국 공산당의 간섭, 개입, 불법, 조작이 드러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겠죠. 그러면서 트럼프가 이제는 중국을 갖다가 해체시키고 시진핑을 실각시키는 것만 집중할 게 아니라 자기들이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에게 뭔가 컴펜세이션, 보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정치는요, 굉장히 선한 방향으로 발전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처럼 이 개판을 치고 이 선거라는 거를 아예 안 해버리고요. 지금 헌법재판소나 선거관리위원회를 다 혁파시켜서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하면서 올바른 국가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그걸 하기 위한 기본 전제는 뭐다? 국회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를 해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짜 뉴스만 생산하고 있는 조중동, MBC, KBS 이런 언론사들 다 통폐합이 아니라 다 없애버리는 거죠.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을 원천적으로 무효화되는 것이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 헌정 질서가 아주 멋지게 회복이 되는 거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정치공학도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의 그 머릿속에는요, 아주 얄팍한 이해관계. 어떻게 하면은 내 한 몸이 출세를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돈을 더 벌고 이런 생각들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와 국민 그리고 우리의 후대들의 100년 대계를 위한 미래를 바라보는 건 없습니다. 그저 이 순간에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이런 얄팍한, 마치 과거 역사 속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의 속성이 오늘날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의 에반젤리스트, 즉 복음주의자들이 미국을 다시 돌려놓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자들이 회심하고 회개하고 개과천선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자들이 그런 자세가 별로 없어. 대형 교회 목사라는 것들, 왕궁 같은 그런 대궐 같은 교회 지어놓고 거기서 돈 벌어먹고 호화로운 삶을 살고 있죠. 그러나 그 자들이 죽어서 갈 때는 어디예요? 지옥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트럼프가 뭔가를 밝혀줘야 되겠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죠. 우리도 어떤 방향이든 간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자, 지금 가장 궁금한 게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에 왔다고 하는 스티브 예이츠예요. 이 사람은 볼티모어에 소재하고 있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중국학 공부한 사람이에요. 중국어 구사하는 것이 중국 사람보다 더 유려하고 아름다울 정도로 아주 플루언트 스피커 오브 차이니즈예요. 자, 물론 저 같은 촌놈보다 중국말 훨씬 잘하겠죠. 자, 그런데 팍스뉴스에서 왔다고 하는 그 유명한 언론인 70할 얘기는 하지만
이 빌 오라일리 앵커는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것일까요? 뭔가 히로시마나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런 핵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더 살상력이 뛰어난 폭탄을 투하하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바로 투하 직전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자, 국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0년도에 장꾸러기 선생 조 바이든이 득표한 표는요. 2024년도에 카말라 해리스가 받은 표와 자그마치 1,500만 표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3,800만 장의 가짜 투표지가 미국 서부에 있는 캘리포니아주, 남가주로부터 시작해서 미 전역으로 보내줬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로 얼만큼 보내줬는지는 자기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 어마어마한 양이 이번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보태졌고 또 거짓말로 사후에 투입이 되었고 또 전산 조작이 또 추가되었다고 한다면 트럼프는 이번에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겼을까? 바로 그 수수께끼는 미 8군 사령관이 장악하고 있는 미 8군 병력이죠. 자, 작년 미국 대통령 선거할 때 미 8군 사령관은 크리스토퍼 라네브라고 하는 삼성 장군이에요. 근데 그가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취임식 날 주고받았던 그 의미심장한 말들을 다시금 우리가 되돌려 보면은 분명히 뭔가 있었다. 그리고 이 크리스토퍼 라네브 중장은요, 얼마 전에 바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의 보좌관으로 영전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에다가 최근 들어선 미국의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는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비가 워싱턴 에브라함 링컨 기념관 그 왼쪽 앞에 있어요. 그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기념비를 닦고 청소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피트 헤그세스가 직접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어요. 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본인 스스로가 내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자, 이번에도 3,800만 표라는 어마어마한 가짜 투표지로 쓰라리게 다시 한번 또 패배를 맛볼 수 있었는데 이 선거에서 승리를 했어요. 여기에는 바로 크리스토퍼 라네브를 비롯한 미 8군이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위대한 활약을 한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취임식 날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던 그런 화상 통화를 통해서 전 세계의 미군이 그렇게 많이 나가 있는데 유독 한국에 나와 있는 미 8군 장병들과 대화를 하고 연출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아직도 밝혀지지 않은 한 사람의 영웅이 있죠. 누굽니까? 미 8군 사령관과 함께 그 해킹 시도 집단을 잡아가고 그들의 전산 장비를 박살을 내고 그리고 그 일에 모든 목숨을 걸었던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감방에 들어가 있어요. 누굴까요? 바로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입니다. 그리고 집안에 지금 갇혀있는 그의 보스 누굴까요? 윤석열 대통령이죠. 자, 지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기가 지난 4년 동안 온갖 수모를 겪었죠. 말도 안 되는 부정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직을 탈취, 도둑질 당했습니다. 이런 쓰라린 경험을 가져본 도널드 트럼프가 지난 4년 동안 말하라고 해 누가 사격해갖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여러 차례 있었죠. 그럼 그런 어려움을 겪었던 갓난 신고를 겪었던 도널드 트럼프가 한국에서 있었던 사태에 대해서 나 몰라라 한다? 그렇게 한다? 안 되겠죠. 안 되겠죠. 자, 그래서 5월 30일 날 트럼프가 트루스 소셜에 올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2 weeks ago, China was in grave economic danger.
자, 2주 전에 중국이 아주 심각한 경제적인 위험에 있었습니다. The very high tariffs I set made it virtually impossible for China to trade into the United States marketplace, which is by far number one in the world. 전 세계에서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에 무역 거래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불가능하게 됐다. 결국 그것은 내가 그렇게 만들어놨던 관세의 높은 세율을 매김으로써 그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적고 있어요. 자, 그래서 we went in fact cold turkey with China and it was devastating for them. 그래서 사실은 효과적으로 cold turkey, 글자 그대로 하면 차가운 칠면조인데요. 지금 냉전을 하게 된 것이죠. 누가? 중국과. 그리고 그들에게 결정적으로 아주 불안하게 만드는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됐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뭐 이렇게 해서 좀 길게 썼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Because of this deal, everything quickly stabilized and China got back to business as usual. 자, 이와 같은 딜을 통해서 모든 것이 신속하게 안정화되었고 중국은 평상시와 같은 상태로 사업이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 everybody was happy고 누구나 다 행복한데 that is good news. 그 좋은 뉴스죠. 그러나 또 나쁜 뉴스라는 것은 바로 중국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몇몇 사람들에게는 전혀 별로 이렇게 충격적이고 놀랍지도 않은 소식이죠. 뭐다? 차이나가 뭐했다? Has totally violated this agreement with us. So much for being Mr. Nice Guy. 응? Totally,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위반했다 이거야. 뭐를? 우리와 하기로 했던 그 어그리먼트, 그 협약을 위반했다고. 그 협약이 뭐겠냐 이게. 관세 145를 30으로 낮추고 100을 10으로 낮춰서 90일간 유예한다? 이걸까요? 남의 나라에 간섭하지 말라고 했지. 응? 남의 나라 선거에 1대1로 한답시고 껍적거리지 말라고 했지. 그런데 이미 벌써 5월 29, 30일에 벌어진 사전투표에서 중국 애들이 사진을 찍어서 올리질 않나? 온갖 엉망진창 무질서와 불법과 이런 난동 수준의 한국에서의 사전투표가 지금 세상에 다 알려졌죠. 지금 어저께인가 그저께 한국에서 벌어졌던 해커 대회가 막을 내렸어요. 왜 이 시점에서 대한민국에서 해커 대회가 있었을까요? 그 해커 대회에 참여했던 미국의 화이트 해커들은 없었을까요? NSA, DIA, CIA 요원들은 거기에 참석을 안 했을까요? 저는 그 해커 대회를 주관했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릅니다. 누가 왔다 간지도 모르고 또 얼마나 규모의 해킹들 했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트럼프가 제일 마지막에 한 말이에요. So much for being Mr. Nice Guy. Nice Guy가 뭐예요? 멋진 남자, 착한 남자 아니에요? 응? 이런 착한 남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지금 굉장히 무색하게 됐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야, 내가 말이야 그래도 너희들한테 은전을 베풀어서 잘 해주고 너희들이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도 하고 원상태로 돌아가길 바랬는데 너네들이 이런 식으로 해. 자, 트럼프 형 이제부터는 가만히 있지 말고 지금 오늘이 일요일 새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제가 굳이 여기 온 그 몰스탄이나 아니면 존 밀스나 이런 친구들 만나서 제가 별도로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 되게끔 우리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진짜 고맙겠습니다. 지금 브래들리 테이어 박사도 와 있고 또 그랜트 뉴섬이라고 하는 퇴역 해병대도 있고 이분은 한국 전문가예요. 그다음에 존 밀슨, 전 NSC 멤버였죠. 그다음에 몰스탄 대통령님이 신임하고 있는 형사사법 대사죠. 자, 그렇다면 어떤 게 좋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미국 시간으로 월요일, 늦어도 월요일 이전에 지금 부정선거의 실상을 좀 트럼프 대통령께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분명히 한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베니핏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국에다가 컴펜세이션, 보상 이런 걸 해주셔야 되지. 그게 페어한 거 아니겠어요? 페어 트레이드를 좋아하는 트럼프 대통령님, 지금 잊지 마시고 꼭 말씀을 해주세요. 응? 중국 애들이 어떤 짓을 했다라는 걸 좀 얘기를 해주시라고. 그럼 되잖아요. 어렵나요, 그게?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예? 제가 그동안 많은 통로를 통해서 당신께도 페이퍼도 보내드렸고, 그리고 좋은 건설적인 얘기도 해드렸잖아요. 미국 항구에 입항하는 중국에서 제조한 선박에 대해서 높은 입항료를 받으십시오. 파나마 커널 통과하는 모든 중국 제조 배들한테는 더 많은 통과 요금을 받으시라고 했고, 심지어 중국 배가 아니고 뭐 영국 배, 미국 배라 하더라도 거기 안에 타고 있는 선원이 중국인이라면 더 많은 입항료 또 통과료를 받으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는 USTR에서도 그 일을 시작을 했고요. 자, 제가 보기에는요, 많은 부분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데, 이제는 워싱턴에서 좀 직접적인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이번 주말에 중국 애들이 뭔가 지금 움직일 것 같은 그런 조짐이 또 보이지 않습니까? 차제에 대만을 침공하려는 중국 공산당, 그리고 한국의 선거를 망치고 있는 중국 공산당, 이들을 다 때려잡는 아주 중차대한 발표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밤을 한번 잠에서 기다려 보고요. 없으면 내일 오후에, 일요일 오후에 제가 별도로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님, 조만간에 문수 형님이 대통령 되고 나시면 아마 6월 14일 날 당신 생일 축하하러 미국 육군의 2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서 한미 협상을 해서 가실 텐데 꼭 환대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번에 문수 형님이 대통령이 되게끔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응? 자, 6월 3일을 대비해서 좀 철저하게 그리고 완벽하게 소위 그 작전을 잘 진행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일요일 새벽입니다. 저는 이만 물러가고요. 저희 애청자 여러분들도 단잠을 깨고 일어나시면 제 방송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일요일 다들 행복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인도태평양 전략연구원 최수영입니다.